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는 또 문현진 멘토, 황소메뚜기 문현진 멘토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1강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강도 조금 알차게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증시 조금 안 살펴볼 수가 없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만큼 좀 많이 장이 출렁거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좀 오늘 오전장에는 10시 정도까지는 매도 물량 상당히 많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끌어담더니 오늘 유럽 증시는 영국이 0.8% 그리고 독일이 1.3%가량 올라가면서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테마가 아무래도 VR 테마 그리고 게임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포켓몬고라는 게임으로 전 세계에서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떠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가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테마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조금 게임 산업주들 그리고 VR 테마 관련주들 또 AR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세 보였고요. 어제도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들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테마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반향을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이 테마가 조금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포켓몬고라는 게임 굉장히 좀 열풍이 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고 있는 그런 게임 테마지만 테마라는 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급등을 하고 테마 바람이 확 들어오면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또 단타 세력들이 많이 붙어요. 그러면 결국 테마는 한번 꺼지게 돼 있다. 하지만 그게 죽은 테마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 저는 역시 이번에 급등 한번 막 나왔다가 다시 한번 죽은 다음에 다른 테마들이 조금 돌다가 테마가 이제 또 돌릴 게 없어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포켓몬고 하나 만든다 이래버리면 또 한번 테마가 살아나겠죠. 자, 그렇게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그리고 테마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시장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출렁거리고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본다면요. 단 한 번도요. 일자로 올라갔다가 또 일자로 내려가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올라갔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요. 바닥과 선장을 오가면서 엄청나게 출렁거리면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을 항상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박 플러스라는 이 방송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가르침을 조금 드릴 수가 있어서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차트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던 건요.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요. 항상 명심하세요.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요. 끝없이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요. 결국 2050포인트라든지 2100포인트라든지 아니면 2000포인트에서 쉬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금 섣불리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밑에서 사면은 다 수익이 납니다. 이번에 브렉시트 장에서 모든 1000종목 중에요. 한 900종목은 전부 브렉시트 장에서 밑으로 푹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제자리로 찾아가죠. 자, 그렇다는 말은 내려올 때 사면 되는데 왜 굳이 올라갈 때 사서 고생을 하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본인의 심리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제발 시장이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다에 놀러 갔는데 파도가 안 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길을 걷다 보는데 바람이 안 불었으면 좋겠다와 같습니다. 자, 파도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파도. 안 칠 수가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그죠?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파도는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세게 칠 때도 있고 약하게 칠 때도 있고요. 그 파도의 높낮이만 달라질 뿐 항상 치게 돼 있는 게 파도고요. 시장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원칙이고 논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죠.
자, 이 파도를 조금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퍼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또 보드 타면서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죠. 자, 요렇게 파도를 굉장히 또 열심히 타는 사람들이 서핑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파도를 예측을 하고요, 수능을 할 줄 알아요. 파도가 치면은 이 파도 어느 자락쯤에서 내 몸의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타서 그리고 끝까지 가다가요, 파도가 이제 잠잠해질 때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보드 위에 누워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핑보드를 잘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시작하는 단계도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언제 파도가 오는지도 모르겠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은 뒤늦게 올라가려다가 자기 중심도 잃어버리고 바다에 풍덩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시장이 흔들릴 때는요, 이 시장 흔들림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야 되고요. 내려갈 때는 빨리 보도에서 내려와서 안전하게 또 누워있다가 다음 파도를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주식 오늘 하루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수익을 청산하셔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요, 내려올 때 또 사면 되죠. 그렇게 매달 한 번씩은 기회가 꼭 온다. 그렇다는 말은 매달 한 번씩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 담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주식을 하셔야 돼요. 시장에 조금 순응을 하자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 필두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를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습의 시간을 조금 가질 겁니다. 첫 번째 들었던 분들도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듣는 분들, 처음 보신 분들은 이 복습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메뚜기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한번 했는지 한번 보자라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요, 5가지로 요약을 조금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투자를 하자입니다. 투자를 하자. 네,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와 투기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사전적 용어도 달라요. 투자는요, 시간과 노력을 넣어야 합니다. 돈도 넣겠지만 시간과 노력을 넣는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투기, 단순히 기회만을 노리는 사람이에요. 기회만을. 한탕주의자들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분들이 기회를 노리다 보니까 한탕, 굉장히 한번 세게 먹어보자 라는 심보로 조금 투자를 하십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넣는다, 난 이거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이 종목 사봐야지, 또는 100만원, 200만원, 에이 뭐 내가 이 정도 잃어도 돼 라고 하면서 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는 없어도 되는 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투기 심리입니다. 투기 심리. 없어도 된다. 대신에 먹으면은 크게 한 방 먹겠지. 한탕주의라는 거죠. 자, 그런데 투자자들은요, 그렇게 하질 않고요, 시간과 노력을 넣습니다. 어떤 시간과 노력? 내가 올라간 종목은 왜 올라갔는지를 분석을 하는 시간, 그리고 내려간 종목은요, 왜 내려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내가 왜 저때 사서 실패를 했는지 정확하게 시간과 투자를 하는 거죠. 시간을 굉장히 넣어서 공부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투자자였나요? 아니면 투기자였나요? 저는 투기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강에서 말씀드렸어요. 투자자라면 이 방송 안 보고 있다니까요. 왜냐? 자기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공부를 했고 자기는 투자자라고 해서 시간과 노력을 지금 차트 보는데 열중을 했고 기업 분석하는데 열중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뭔가 배워보고 싶은데 내가 뭔가 수익을 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방송을 보면서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면서 투기 마인드를 버리시고요. 이 메뚜기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한번 배워보자. 그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방송을 보면서요, 조금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을 조금 드렸었어요. 제로섬 게임, 쉽게 생각하면요,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손실을 합했더니 제로더라.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손실을 합해놨더니 제로더라. 그게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네가 따면 내가 잃고 내가 따면 네가 잃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누군가는 이겨야 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죠? 수익을 꼭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익을 내려면요. 누군가가 손해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손해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 쉽게 생각하면 피 튀기지 않는 전쟁입니다. 누군가는 이겨야 되고요. 누군가는 져야 되는 것이 주식시장이에요. 모두가 웃을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 만약 한 종목만이 주식시장에 있다고 쳐볼까요? 자, 한 종목만이 주식시장에 있는데 굉장히 꾸준히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만약에 100명이 샀다면은 100명 모두가 행복하겠죠. 자, 그런데 누군가가 팔아야 됩니다. 안 팔면은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한 명이 팔면은요, 다른 사람은 한 명이 이걸 또 사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팔면은 누군가는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려갈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수익을 본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끝없이 올라간다면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사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 사람은 손실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주식은 절대로 끝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가면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서 사는 어떠한 투자자들보다 투기자들이 여기서 상당히 많이 사들여 버립니다. 그러면 100명은 웃고요. 그 100명이 팔 때 100명이 또 삽니다. 그 사람들은 울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주식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 만만하게 봐요. 내가 대충 해도 되겠지. 여러분들이 대충 하면요, 저 같은 전문가에게 돈을 뺏기고요, 그리고 세력에게 뺏기고요, 기관과 외국인에게 뺏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막대한 자본력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요, 이 자리에서 사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자리에서 사고 싶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기고 여러분들은 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이젠 지는 게임 하지 맙시다. 제발 끌려다니지 맙시다. 자, 여기서 사고 싶게 만드는 이야기는요, 제가 이제 3강에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데, 그러면 승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무기인 나입니다. 내가 아주 단단해야 돼요. 아주 단단해서 어떤 무기와 부딪혔을 때도 깨지지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흔들면요, 마음이 너무 흔들려 버리고 약하고 겁이 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병사인 돈들이 타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고 팔기도 하고요, 손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물려서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흔들려 버리니까요. 근데 기다리면 올라오는데 내가 파는 그 순간부터 또 희한하게 올라와요. 그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왜?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겁나게 만들고 사고 싶게 만들고 다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벼룩이 있잖아요. 자기 몸에 거의 몇십 배를 뛴다고 해요. 뭐 50cm도 뛴다고 하는데 벼룩을 가둬놓고요, 거기에 종이컵이나 유리컵을 딱 막아놓으면은 항상 머리가 부딪히게 돼요. 계속 점프할 때마다 머리가 부딪히게 돼요. 근데 한참을 부딪힌 이후에 유리컵을 딱 치우면 자기가 원래 뛰었던 높이를 까먹고 자기는 머리 부딪혔던 그 컵의 높이만큼만 뛴다고 합니다. 그게 학습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학습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개미 투자자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개미 투자자를 조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미란 말이 정말 안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말이고요.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미 투자자가 되자, 슈퍼 개미가 되자 이러거든요. 왜 안 좋을까요? 개미가요, 평생 끌어모으는 먹이가 만약에 1kg이면 자기가 먹는 건 1g, 100g도 안 된답니다. 그만큼 남 퍼준다라는 거죠. 자기가 평생 일해서 모아놓은 식량들을 여왕개미 가져다 줍니다. 자기가 먹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자라고요?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은 챙겨야죠. 수익은 내가 챙겨야죠. 내가 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익을 낸 걸 왜 남 줍니까? 개미 투자자들은요, 항상 세력에게 돈을 퍼다 줍니다.
병사들을 탈영시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자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메뚜기 투자자가 되자고. 메뚜기 투자자가 되자. 그래서 메뚜기가 왜 그런지를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전략가. 전략가는 전쟁에서는요, 어떠한 장군도 혼자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멘탈, 정신력이죠. 정신력이 한 번씩 흐트러질 때 잡아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 전문가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나랑 맞을 것 같다.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승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병사가 탈영하지 않게끔 해주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이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절대 혼자서 성공하는 주식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슈퍼개미들 혼자 뭐 투자해서 성공했다 하잖아요. 100만 원으로 몇백억을 만들었다 하는 사람 절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혼자 하면은 세력에게 더 잡아먹히기 쉽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논리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투자를 하자. 제발 상식선에서만 지켜보자. 자, 상식이 뭘까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상식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음 이야기를 한다면은 상식을 어긋나는 행동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저는 그걸 좀 막아드리려고 해요. 자, 상식이 뭐냐? 주식시장에서 상식은요. 내가 로또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어떤 누구도 모르는 그 로또 번호를 나만 알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복권 당첨 번호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돈 버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100% 확실한 돈 버는 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급 요리 비법, 30년 대가의 전통 요리 비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세상 천재 다 까발릴 겁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로또 번호가 뭡니다. 로또 번호가 뭡니다. 이렇게 해야 돈 법니다 하고 하실 거예요? 아닐걸요. 제 생각에는 가족도 알려주기 힘듭니다. 가족에게도 숨겨요. 나만 알고 싶고 나만 알아야지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남한테는 그걸 바랍니까? 왜 TV, 그냥 집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TV에 왜 돈 버는 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항상 실패한 원인을 보면요. 누가 사라더라. 야, 이거 사면 누가 좋다더라. 이거 사면 수익 난다더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투자하십니다. 왜 그 말을 믿으세요? 안 알려줄 거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 안 알려줄 거잖아요. 자, 내가 어떤 회사의 사장입니다. 중국인하고 술을 먹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큰 손이네요. 저한테 100억을 투자해 주겠대요. 너희 회사 마음에 든다. 지금 이 순간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중국인과 저밖에 없습니다. 왜? 둘이 단둘이 술 먹다가 이야기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우리 회사 주식 빵빵 뜨겠구나. 중국 큰 손이 나한테 투자하겠구나. 나만 아는 정보예요. 그걸 전 세계에 공개할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내가 우리 회사 지분을 제일 많이 가져야죠.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제일 많이 버니까. 내가 지금 이 정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인데. 그럼 티가 안 나게 물량을 모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세력들이 하는 물량 매집 기간이고요. 매집이 끝나고 나면 재료를 터트립니다. 그때서야 개미들은, 개인 투자자들은요. 그때서야 야, 이 정보 나만 아는 것 같아. 찌라시 나만 들었어. 이거 내 친구가 말해줬어. 그러면서 삽니다. 이미 끝났는데. 이미 끝난 매집이 다 끝난 단계에서 이제 팔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사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늦은 거예요. 뭐 삼성전자의 어떠한 이슈가 나왔다. 늦은 겁니다. 그 이슈가 나오는 건요. 전 국민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주식 제가 처음 배울 때 이런 일화를 배웠었습니다. 월가라고 하죠. 월가가 뉴욕에서 제일 주식으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신발이 더러워져서 그 신발 가게 밑에 있는 신발 구두장인 구두 닦기에게 갔답니다.
자, 구두 닦기에게 가서 신발을 좀 닦으려고 앉아서 차트를 조금 돌려보고 HTS를 보고 있는데 그때 구두장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번에 삼성전자 대박이더라. 이번에 실적 엄청나게 좋대. 사라 하면서 옆에 있는 구두장이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 전문가가 제일 주식을 잘 안 나는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뭘까요? 모르겠죠. 바로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을 몽땅 다 팔았답니다. 왜? 구두를 닦던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정보면은 이제 이 정보는 가치가 없는 정보구나. 이제는 모두가 아는 정보니까 팔아야 될 때구나. 상식입니다. 이게 상식. 근데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제가 종목 상담을 지금 몇백 건, 몇천 건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패턴이 늘 똑같습니다. 실적이 좋다던데요. 언제요? 작년에 실적이 좋다던데요. 늦었어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좋다라는 말 여러분들도 알고요. 저도 알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슈가 아닙니다. 주가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게 원칙이에요. 모두가 알잖아요. 모두가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상식선에서 투자를 합시다. 상식선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남의 말을 믿지 말고 이 이슈를 왜 터뜨릴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력이 왜 도대체 이런 이슈를 터뜨릴까?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안 좋다라는 이슈는 왜 터뜨릴까? 이 회사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아는데 안 좋대요 또. 그 이슈 왜 나올까? 반대겠죠. 올라가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이제 또 3강, 4강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인드다.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하나 빠져 있는데요. 제가 왜 메뚜기라는 이름을 지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메뚜기 투자자가 되자. 세력에게 메뚜기가 돼야 됩니다. 개미 투자자는 내가 번 거 다 퍼주는 개미잖아요. 근데 세상의 이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얄밉고 한데 그런 사람들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지지 않는 싸움을 해요. 동물의 세계에도 있잖아요. 하이에나. 지지 않는 싸움을 합니다. 강자들이 사냥하고 남은 먹거리를 먹어요. 자기들은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구글이죠. 네, 구글이었던지 페이스북이었나? 네,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또 선호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였네요. 빌 게이츠는 게으른 사람을 선호한대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항상 편하게 하려고 한답니다. 항상 편하게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고 제일 빠른 길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래요. 주식 투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편하고 가장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세력들이 작업을 해놓은, 세력들이 농사를 지어놓은 종목들에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먹거리를 찾아서 또 날아가는 거죠. 메뚜기들은 항상 먹을 곳만 있는 곳만 찾아가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만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개미 투자자가 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메뚜기 투자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말이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었던 말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거. 세상엔 공짜도 헛고생도 없다. 여러분들이 뭔가 수익을 내고 싶다면요. 수익을 꼭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공짜를 바라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는 살면서요. 공짜를 늘 바래왔었는데 공짜라는 건요. 집에 내가 가만히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벨을 띵동 하고 눌려요. 그래서 제가 왜 누굽니까 하고 나갔더니 자 삼성 모니터 큰 거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주는데요? 공짜입니다 하고 가는 게 공짜입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주고 가요. 그게 공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 저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담만 해도 10,000원 드립니다. 상담만 해도 사은품 드립니다. 야 공짜네 하는데요. 상담하라고 전화 거는 순간 제 개인정보가 팔리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헛되게 번 돈은 헛되게 날아가게 돼 있는 법칙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를 바라지 마시고요. 헛고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손실이 났고 그걸 왜 손실이 났는지 파악하는 시간만 가지고 고생을 하신다면요. 충분히 수익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공짜가 없잖아요. 내가 고생을 하면 그만큼 수익이 보답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제가 다음 차트를 한번 볼까요? 2강 어떤 내용이 이 메뚜기가 도대체 가지고 왔을까 궁금하실 텐데 저는 나를 똑바로 알기 시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1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알려줬다면요. 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나의 심리입니다. 내가 어떤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파도를 타다가 내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 때요. 내 중심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똑바로 아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합니다. 자,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나는 단기 투자자인가 장기 투자자인가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단기 투자자인지 장기 투자자인지 이게 제일 확실하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단기 투자자 어떤 게 맞을까요? 난 짧게 보는 게 맞나? 길게 보는 게 맞나?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누구는 짧게 수익을 내라고 하고요. 또 누구는 길게 들고 가세요 합니다. 지금 이 대박 플러스에만 해도 두 분의 멘토가 굉장히 엇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예를 들면은 급등주를 많이 이렇게 선호하시고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김용구 멘토님과 인생 종목이라고 하는 또 큰 수익을 바라시는 또 김선윤 멘토님. 두 분의 성향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정답은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 지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달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달리기. 출발지에서요, 목적지까지 어떻게 달려서 가느냐에 따라서 단거리가 있고요. 장거리가 있네요. 짧은 거리를 최대한 빠르게 뛰어가는 것이 단거리, 그리고 긴 거리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뛰어가는 게 장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대고 잣대를 들이밉니다. 달리기는 단거리로 뛰어야지 무조건. 아니야, 장거리로 무조건 뛰어야 돼. 우사인 볼트 쟤는 달리기 못해. 왜? 마라톤을 못하니까 안 돼. 그렇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각 분야의 최고자가 되어 있는 분들이고 최고가 있는 거죠. 각자가 할 수 있는 취향에 따라서 이 사람은 단거리를 선택한 거고요. 이 사람은 장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실력을 키웠고 자신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은 내 폐활량이 장거리에 적합하구나. 우사인 볼트는 나는 단거리를 뛰기에 근력이 엄청나게 적합하구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최대 희대의 난제입니다, 요즘. 탕수육입니다, 탕수육. 탕수육이 무슨 문제가 있지? 희대의 난제가 있죠. 부어 먹을래? 찍어 먹을래?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 싸움도 일어난다고 하네요. 커플끼리 헤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의가 상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대결이 많이 구도가 붙어 있더라고요. 부어 먹냐? 찍어 먹냐? 뭐가 맞냐?인데요. 저는 그냥 맛있게 먹는 게 답인 것 같거든요. 왜 이거를 생각을 하나요? 자기 취향껏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잘하는 대로 먹는 게 맞잖아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뭐가 맞냐가 아니라요. 내가 어떤 걸 잘할까? 내 성격은 어디에 잘 맞을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를 아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와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장기 투자를 잘하는데,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종목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종목을 보고 있으면은, 하루에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막 엉망진창이에요. 심장이 떨리고요. 심장 약하신 분들은 죽을 것 같아요. 맨날 슬퍼요, 또. 좋았다 슬펐다. 완전히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종목이 너무 늦게 움직이는 거죠. 너무 늦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수익이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매일매일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1% 움직이는 게 1시간, 2시간 걸려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없는 종목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고 싶어요. 이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든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1강 준비를 하고요. 2강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기초적인, 개념적인 이야기만 하냐. 왜 종목, 차트 보고, 호가창 보고, 이동평균선이 뭔지, 거래량이 뭔지 이런 거 알려주질 않고, 왜 이런 걸 알려주냐 하는데요. 제가 이런 반문을 또 던집니다. 총을 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총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관역만 맞추면서 저기를 쏴라 한다면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 네가 운전대 잡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전해서 가라. 가는 방법 쉽다.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를 반복하다 보면 알아서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투자도 제대로 안 잡힌 사람들, 여러분들은 투자도 제대로 모르시고 투기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목적지만 알려준다고 갈 수 있냐고요?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본 마인드부터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종목을 볼 때 이것은 단기 투자 종목이구나. 장기 투자 종목이구나. 또는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갈 때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들어가야지 내가 흔들려도 조금 참을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선다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 같죠?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또 단어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은요,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익이 크다라는 거죠. 단기 투자는 위험도가 높아서 수익이 크겠지만요, 대신에 잃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위험도가 엄청 커요. 근데 장기 투자는 수익은 당연히 조금 낮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위험도가 조금 적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와닿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두 가지 버튼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두 가지의 버튼이 있습니다. 두 개의 버튼이 딱 나란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를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한쪽은 0.1% 확률로 1조 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99.9%로 징역 5년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한쪽은 99.9% 확률로 100만 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0.1% 확률로 징역 90년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버튼을 누를까요? 제가 보기에 19은 이 버튼을 누르려고 할 것 같아요. 19분? 아니, 100명 중에 99명, 아니요, 1000명 중에 999명은 이 버튼을 누르려고 하실 것 같아요. 왜? 99.9% 확률로 100만 원을 주잖아요. 거의 확정적으로 안전하게 0.1%의 위험만 무릅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투자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명 중에 999명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건 이쪽에 맨날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죠. 위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박 한방, 상한가, 슈팅, 단어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 현혹돼서 위험도를 보지 않고 1조 원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로또죠. 지금 대박 로또 해서 많잖아요. 그런데 로또도 똑같습니다. 평생을 사도 안 걸릴 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써요. 그 돈 다시 돌아온 돈이 아니거든요. 잃어버리는 돈이에요. 손해, 리스크예요. 그런데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수익률은 큽니다. 몇십억을 주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내가 몇십억을 써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도가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식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투자를 하자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이 두 버튼 중에 이쪽 버튼을 눌러야지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요, 속으로 좀 부끄러워하세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손실을 보는 투자를 안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두 가지 차트가 있습니다. 이지바이오와 한국전력이에요. 자, 어느 시기냐? 어제부터 1년 동안의 차트를 똑같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수익률만 본다면요, 모두 저점 대비 고점, 그리고 저점 대비 고점이요, 100%의 수익이 났어요. 이지바이오도 그렇고요, 한국전력도 그렇고요. 1년 동안 100%의 수익이 난 두 가지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뭔가 차트 모양이 다르잖아요. 바로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입니다.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 저점에서 사서 고점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다시 고점에서 저점까지 훅 떨어집니다. 급락을 한다라는 거죠. 급락이 일어나는 종목이에요. 분명 여기서 누군가가 팔았다는 것은요, 여기서 또 누군가는 사서 물려서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반토막이 나서 겨우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 대비 고점을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1년 동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요. 급등을 하기도 했지만 급락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단기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면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왜냐? 1년 동안 세 번에 100%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한국전력 볼까요? 똑같은 1년 동안에 100% 수익이 꾸준히 올라갑니다. 급락은 별로 없었어요. 올라갔다 하더라도 반토막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정을 좀 받고 계속 조정받고 하면서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끝까지 꾸준히 올라가요. 사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도 100%가 온다라는 거죠.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기 투자 사고 팔고 굉장히 힘들어요.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 물려버려요. 기다리면은 물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같은 투자를 할 건지, 나는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지바이오 같은 단타 종목을 할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내가 여기서 사서 물리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 종목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나랑은 안 맞구나 하고 애초에 이런 종목을 싸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내가 못하는 건 하지 마세요. 제가 주식 배울 때요, 주식 스승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아는 것만 해라고. 네가 이 종목 모르면 하지 마라고. 그리고 네가 1년 동안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네가 수익 낼 필요도 없다. 1년 동안 100만 원을 유지시킬 줄만 안다면은 주식 투자로 너는 성공할 사람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가르침을 아주 감명 깊게 아직까지도 새겨 듣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 하세요. 모르는 건 하지 마세요. 제발 아는 것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 내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극명한 차트를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자인지 알아봅시다. 단기 투자자.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장난처럼 만든 이야기들과요. 그리고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단기 투자자입니다. 저는 단기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요. 초단타 매매를 즐겨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고 팔아요. 굉장히 어려운 매매를 하고요. 굉장히 힘든 매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성격이 그래요. 저는 집에요, 밥이 차려지기도 전에 반찬을 다 먹어야 돼요. 일단 뭐든지 보이는 순간 먹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밥도 엄청나게 빨리 먹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항상 식탁에서 밥을 다 먹고 기다리는 사람은 접니다. 밥을 항상 빨리 먹어요. 그리고 나오기도 전에 모두 밥 공기를 다 비워 놔버려요. 고기 굽기도 전에 밥을 비워버립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퍼를 내리고 바지도 내려버려요.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 서는 순간 볼일을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정도로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저는 로또 한때는 샀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로또는 항상 토요일, 그것도 발표 1시간 전에 사야 돼요. 그때 사서 1시간 뒤에 꼭 확인을 하고 그냥 찢어버리던지, 달 걸렸다 하던지, 못 참겠어요. 못 기다리겠고. 여러분들이 성격이 그렇다. 횡단보도 깜빡깜빡거릴 때 어떻게든 뛰어가고 넘어가야 되겠다.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게 맞다가 틀리다가 아닌 겁니다. 그게 맞다면 본인의 성향을 키우셔야죠. 좋아하는 게 그거면 잘하게 만들어야죠. 하루 종일 호가창과 차트를 볼 수 있으신 분, 대응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요. 하루만 해도 상한가 갔다가 하루 만에 하한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엄청나게 빨라야 되고 호가창과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분봉 단위의 차트는 꼭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틱 차트까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8강 때부터 이야기해드리겠지만요. 틱 차트와 분 차트, 분봉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하면은 단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수, 즉각적으로 매도가 가능하다. 애기도 봐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면서 이거 타이밍을 놓쳐버려갖고 못 팔았어요. 그러고 나면 끝이에요. 이 종목은. 타이밍 놓쳐버리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냥 물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해야 되고 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만의 철학. 나는 3% 물리면 바로 손절해야 되겠다. 왜? 수익 날 때는 10%, 20% 나니까요. 손절을 철저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물려서 고생을 해서 1년 동안 장기 투자해가지고 겨우겨우 본전에서 팔아버리시는 분들, 단기 투자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장기 투자자는 어떤가? 다 반대겠죠. 기다리더라도 밥상이 완벽하게 차려져서 완전하게 먹어야 되는 성격. 굉장히 느긋느긋하고요. 좀 기다릴 줄도 알고요. 그리고 볼일을 보더라도 화장실에 다 들어가서 문도 잠궈야 되고요. 변기도 한번 닦아줘야 되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내 볼일을 보는 분들. 저는 완전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참다가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이제쯤이면 신호가 오겠구나 하면 가서 내가 준비를 하는 분들은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죠. 자, 그리고 복권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에 사서 충분히 기다릴 줄 아시는 분들, 그리고 토요일 확인 안 해봐도 됩니다. 다음 주에 확인해봐도 되고요. 됐으면은 나중에 기뻐해도 되니까. 그런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단타 치는 게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바로 물려버려요. 그리고 실전적으로는 차트를 장중에 계속 보기가 힘든 분들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사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내려오면 조금 더 사고, 내려오면 조금 더 사고, 그렇게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서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즉각적인 매수가 불가능하다, 매도가 바로바로 안 된다 한다면 장기고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도 모르겠고 지지선과 저항선 긋는 것도 너무 어렵다, 박스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도대체 보냐 하시는 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서 손절을 못해서 물려서 고생하는 일이 많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다 하는 분들은요, 보통 장기 투자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영국 증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내가 단기 성향이 강하다 또는 장기 성향이 강하다 하더라도요, 장기 투자에 100% 비중을 담고 또 단기 투자에 100% 비중을 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한 종목에 100% 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분산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든 철강 업종이든 한 업종에 100% 담는 일은 없어야 돼요. 현대기아차 둘 다 사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빠질 때 둘 다 빠지거든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조금 다른 업종들에 담으셔야 되고요. 다른 종목을 담아야 되고 다른 성향에 조금 담아야 된다. 그래야지 한쪽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다른 쪽 수익이 나면서 수익을 좀 많이 시켜주고요. 내가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 포트폴리오 그리고 비중 조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투자의 90%는, 기법의 90%는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종목 가는 방법 가는가 못 가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갈 것 같다, 안 갈 것 같다 라면서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법이 다 여기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못하면은 종목을 아무리 잘 봐도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7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는 가격 결정의 논리와 3% 대 90%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격 결정,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이 주가가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질까? 심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거고요. 그리고 3%의 세력, 돈을 버는 3%와 돈을 잃는 97%의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97%였다면 3%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도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2강을 조금 맞춰볼까 합니다. 이제 2강 상당히 또 많은 이야기들, 오늘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1, 2강 통틀어 본다면 굉장히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시켜드렸어요. 투자를 하자, 공짜는 없다. 그리고 메뚜기 투자자가 되자. 그리고 단기 성향인지 장기 성향인지 정확하게 알고 투자에 접근하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나를 완벽하게 조금 만들어 놨으니까요. 다음 강의는 시장은 어떤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를 배우는 거죠. 자, 3강, 4강, 5강은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자, 정신적인 교육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호가 보는 법 알아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 보는 법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야물지 못하는데요. 내가 단단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를 오늘 이후로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그 생각이 확고하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도 굉장히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국과 지금 유럽 증시가 상당히 또 반등이 크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S&P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강한 상승의 흐름은 있겠지만 저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 장도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3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황소 메뚜기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